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옷가락 기술 세워 또 여러분과 함께 수박오빠 등장한 꼬니세 명예곤입니다. 자, 우리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빈대떡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빈대떡 신사.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빈대떡입니다. 원래 그 빈대떡은 녹두를 갈아가지고 거기다 돼지고기 같은 것을 넣고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낸 빈대떡입니다. 굉장히 고소하죠. 그리고 기름진 맛이 아주 풍미로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빈대떡 했을 때 그 빈대라는 어째 의미가 조금은 약간 좀 불만스럽다 할까요? 좀 그러죠. 우리가 그 빈대 그러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 떠오릅니다. 근데 빈대떡에서 사실은 이 빈대는 그런 빈대가 아니고 이 빈대떡의 유래를 보면 빈대떡은 지금 오늘날 그 서울의 그 정동 덕수궁 뒤편에 가면 옛날에 그 빈대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빈대골에 사실은 부침개 장사가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빈대떡이란 말이 어원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원래 그 중국에서 콩가루 떡인 알병, 중국 한자로 알병인데 이 알자가 한자로 빈대를 뜻하는 갈자로 잘못 익혀가지고 와전돼가지고 이게 빈대떡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빈대떡 그러면 그 서민들이 먹는 아주 영양가 많고 즐거운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무렇게나 해보는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할 단원 내용은 사회문화 현상에 있어서 탐구 절차, 그리고 가치 중립,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딱 지금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딱 설명한 순간 시작종이 딱 울리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시작종이 울렸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의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수량화를 계량화, 수치화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 방법,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양적 연구 방법은 경험적 자료를 수량으로 측정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그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이면에 담긴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의 이제 탐구 절차입니다. 굉장히 양적 연구에 대한 탐구 절차 및 그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 탐구 절차를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가끔씩 나오니까 우리가 탐구 절차를 꼭 알아둡시다. 자, 먼저 이 탐구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연구 문제를 인식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그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검증이 가능해야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단계가 연구 문제 인식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자, 가설 설정.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밑줄 쫙. 여기 밑줄 꼭.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에도 꼭 나오고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도 이 가설 설정 이 단계는 꼭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잠정적, 미리. 자, 이런 거 잠정적 결론을 설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과연 사람이 모두 죽는가 확인해보는 순서를 밟아가면 되겠죠. 연구하면 되겠죠. 미리 우리가 잠정적 결론을 설정하는 단계를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 결론, 미리 우리가 해놓은 결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확실해야죠. 원인이 있으면 그것의 결과 그렇게 돼야 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 즉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참이나 거짓이 당연하지 않는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설 설정이 두 번째 단계고 이제 가설 설정을 했으면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해야죠. 여기서 나온 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다 같이 밑줄. 그렇죠? 쫙. 밑줄 쫙. 이거 꼭 알아두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밑줄 쫙. 그러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게 무엇이냐?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지표로 바꾸는 과정. 자, 예를 들어서 고리쌤, 양해곤쌤의 수업을 듣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가설을 세웠으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행복하다 그러면 5점, 많이 행복하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 행복하지 않다 2점, 아주 행복하지 않다 1점, 이렇게 수량으로 표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도록 계량화된 지표로 나타낸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 설계 단계, 즉 가설 설정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 표시, 당구자 표시 해둬야 됩니다. 주로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가 있었죠? 그렇지요. 어제 했죠. 바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를 분석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했으면 자료를 분석하고
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분석했으면 자료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맞았어. 내용이 그래요. 일치하는 가설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설은 기각한다. 여러분 2학년 친구들이 양해곤 쌤의 사회문화 수업을 듣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우리 문과 물론 지금 문과 이과 구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80명이 많이 행복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 가설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다. 100명 중에 70명이 행복하지 않다. 선생님을 만나서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이 가설은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된 거기에 대해서 수용된 가설은 일반화를 통해서 보편적 법칙으로 작용한다. 선생님 처음에 이야기했죠.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걸 했는데 자, 철수도 나중에 죽더라, 영희도 언젠가는 죽더라, 민식이도 언젠가는 죽더라. 그러면 이제 일반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안경을 안 쓰고 아마 멋지게 촬영해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선생님도 이렇게 시력이 그러죠.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4살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18, 19살 그때는 아주 시력이 좋아가지고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니까 설명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경을 안 쓰면 사실은 컴퓨터의 글자를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안경 안 쓰고 했으면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상큼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또 들어갑시다. 자, 질적 이제 연구의 탐구 절차. 양적 연구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이 있어야겠죠. 자, 연구 문제를 인식한다. 그런데 이 질적 연구에서는 사실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질적 자료 수집에 필요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렇죠. 연구 설계에서 주로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 그렇죠. 여기 밑줄 역시 쫙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자료 수집 및 해석.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연구자의 감정이입이나 직관적 통찰이 중시된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하는 직관적 통찰, 자기의 판단에 순간순간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마지막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죠.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다. 양적 연구와 달리 일반화가 어렵다. 자, 일반화가 어렵다. 밑줄.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모든 인간은 다 각각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 탐구를 할 때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를 연구 과정에 개입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 가치 중립은 특정 가치나 태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서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치 중립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고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증명 가능한 것,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0도 이상일 때 비로 내리고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눈으로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어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양혜원 선생님 너무 멋져. 그러면 사람마다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선생님 멋지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은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가치 중립을 해야 되느냐? 즉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자,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밑줄 쫙.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해버리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반화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잘못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는 가치를 개입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고 가치 중립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연구 단계에 따라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쭉 이런 단계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자료 수집이나 자료 분석 및 해석,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기존 이론을 검토한다거나 가설을 설정한다거나 연구를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요. 또 들어가야 되지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 단계에서는 같이 개입이 되면은 결국은 안 되죠. 왜? 연구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 결과를 또 활용할 때는 그 연구 결과에 나온 대로 이때로도 같이 개입이 되면 안 되고 이때는 같이 중립이 돼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같이 개입이 이루어지고 어떤 단계에서 같이 중립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서 귀납법과 연역법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양적 연구 과정을 설명할 때 문항,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죠. 먼저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먼저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에서
모아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철수는 죽는다. 영희도 사람인데 데드, 죽었다. 호철이도 죽음을 맞는다. 이런 개별적 사실에서 결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죠. 이런 것을 귀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연역적, 즉 실증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미리 가설, 사람은 죽는다 세워놓고 여기 나오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을 것이다. 즉 왼쪽 아래를 보세요. 귀납법은 사실 하나하나에서 일반적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연역법은 일반적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일반적 원리에 맞춰서 개별적 사실에 대입해서 탐구해가는 방법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귀납법과 연역적이 서로 사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둘 사이에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일반적으로 연역과 귀납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에 연구할 때 탐구하는 어떤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강의 듣는 여러분은 엄청나게 고생했고 강의하는 선생님도 수고했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박수. 우리 모두에게 박수. 짝짝짝 짝짝짝. 자,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